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암이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보면, 암의 정의는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아서 생성된 세포 덩어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분명한 겁니다. 암은 그냥 분열을 안 해야 될 세포가 분열해서 이게 생긴 덩어리인 거죠. 근데 이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 분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어떤 유전자가 결정하냐면 암 유전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너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필요 없이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암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암 유전자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억제하면 된다. 이게 표적 치료제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하면은 표적 치료, 뭐 몰레큘러 타겟 테라피에서 굉장히 팬시하게 해서 고상하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알고 들어가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한 거를 못하게 만든 것 뿐이에요. 요게 현대 이제 암 치료 전략이고 2세대 항암제 전략인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 요 억제할 때 이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 분열 요 부분이 암 유전자를 억제함으로 해서 다른 데도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환자가 치료되는 하다가 자꾸 재발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암이 폐암 환자 치료하면 또 폐암 재발하고 위암 환자 치료하면 위암 재발하는 거예요. 왜 재발하는지를 곰곰 보니까 이 암세포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이게 살아남아 있다가 이것이 돌연변이를 또 받아가지고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죽어야 할 세포가 죽을 것인지 말 것인지 누가 결정하냐면 암 억제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세포잖아요. 이 세포가 죽어야 될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세포가 죽는다는 얘기는 이것도 죽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안 생기는 거죠. 문제는 세포 안에,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세포가 죽어야 될 세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큰 비밀이었어요. 원래 우리 몸에 있던 세포들이 똑같은 세포들이에요. 암세포나 정상세포나 원래 우리 몸에 있었어요. 다 정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암세포가 됐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수만 개 유전자 중에 단 한 개의 유전자가 암면에서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차이도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이 세포가 암세포가 됐는데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되면은 이 세포는 죽지 못하게 되고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도 생각이 될 게 이런 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 1년이면 암세포 하나씩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다 암에 걸려서 죽었어야 돼요. 유리세포가.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죽어야 될 세포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원래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오랫동안 몰랐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 세포가 우리 몸에 발생하면은 우리 몸은 놀랍게도 그 세포를 찾아서 죽어야 될 세포로 운명을 부여하고 그 세포를 죽여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요게 망가지는 거예요. 죽어야 할 세포가 죽는 그 세포에게 죽음의 운명을 부여하는 기전이 망가지게 되면은 이런 문제 있는 세포가 죽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약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항암제는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암 유전자 돌리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걸 억제해야 되겠다. 왜 이쪽은 연구가 못 돼 있는가 하면은 요건 암 억제 유전자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운명을 부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을 살려주면 그러면
죽어야지 세포에게 죽음의 운명을 부여하게 되고 그 세포는 죽으니까 암세포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애들 두 명인데 한 명은 맨날 책만 보고 있고 한 명은 맨날 놀러 가고 있는데 이 공부를 안 하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를 공부 못하게 하는 비교적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서 용돈 줘가지고 놀러 내보내고 하면은 못하게 되죠.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는 애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기는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 다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를 잘하게 하기는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요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약회사에서 수많은 약을 만들어서 파는데 99.9%가 다 억제제예요. 예를 들어서 위산 과다제. 저는 요즘, 저도 배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제제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리즈에도 아마 한두 개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뭐냐면은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산을 만드는 효소 하나를 약으로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럼 위산을 못 만들게 되죠. 이게 다 억제제예요. 뭐 하는 것을 못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약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잘하게 만드는 것은 약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쪽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전략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